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일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일본 유학을 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네. 저출산 고령화, 일본도 똑같이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네. 근데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조금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학원 다니고, 네, 그렇죠. 그죠? 네. 모두가 다 학원 다니고, 모두가 다 학교 끝나자마자 다 학원으로 그러죠. 집합해서 네. 1등에서 꼴등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나눠져 있는 건데, 그런데도 내 자식도 같이 보내자. 그렇죠, 그렇죠. 이 주의로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모님들의 동향이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요즘 들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런 주의가 좀 많아진 그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원장님도 좀 네, 느끼지 네, 않으십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계속 밀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밀어주는 네. 거고, 중간만 가도 그래도 그렇죠. 한번 해봐라. 근데 중간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적응 못하고 학교 공부가 재미없다. 그럼 부모님들도 요즘은 판단이 빨라지셔서, 그래, 너 뭐 하고 싶니? 미술 하고 싶니? 음악 하고 싶니? 뭐 체육을 하고 싶니?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재능을 키워주려고 하는 쪽으로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다른 곳에 재능이 있어서, 그쪽 분야에 재능이 있어서 그쪽으로 크면 좋겠지만은, 솔직히 공부도 싫어하고, 솔직히 그쪽에도 별 관심도 없는데 그쪽이 훨씬 쉽거든요. 공부보다는 그렇죠. 편하다고 느껴지니까 그쪽으로 억지 춘향처럼 끌려가서 그쪽을 어찌됐든 해보겠다. 솔직히 결과물이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학이라는 거를 가는 이유 자체가,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취직이 되던 시대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도 뭔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면 우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들이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좋진 않잖아요. 그죠? 혹시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결혼할 때도 이거 다 뭐 학벌이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소리들 떠들지만, 솔직히 말해서 안 보겠습니까? 네. 그죠? 네. 대학은 나왔니? 그리고 어느 대학 나왔는데, 이거 안 물어본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학벌 뭐 그런 거 따지지 말자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는 도덕책이나 윤리책에 쓰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알고 싶은 그런 게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돈만 많이 벌어온다. 요것도 뭐 그렇게 따지고 들면 뭐 불법적으로 버는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원하지도 않잖아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이라고 딱히 유학을, 일본을 꼭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외의 나라에 가더라도 유학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길 바래서 유학이라는 것을 가보는 건 나쁘지 않다. 네. 특히나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부모님의 엄청난 지원 받아서 뭐 충분히 뭐 앞길이 탄탄한 학생들을 억지로 유학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 학생들 말고요. 본인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거나
조금 오락가락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유학이라는 거를 갖다가 한번 선택을 해서 세상을 한번 맛봐봐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한국에서 남아서 좋은 대학도 아니고 뭐 일반적인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학 뭐 나와가지고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해도 거기에서 넘어설 수 있는 한계라는 부분이 부딪히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를 못 넘으면 똑같아요.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요즘엔 맞벌이 아니면은 솔직히 그렇죠. 살기 힘들어요. 힘들죠. 둘이 벌어서 애 낳고 한 명 낳았어요. 한 명 낳았는데 걔 키우는데 갑자기 돈 훅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요. 그리고 둘 낳겠다. 와, 그건 부자죠. 둘 낳겠다는 사람 부자고, 3명 낳겠다 그러면 훈장 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진짜로 요즘에 남들이라는 얘기 자체가 TV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들은 다 잘 살아요. 어떻게 된 게? 가난한 집들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게 다 부자들만 나와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림없는 소리잖아요. 애 낳고 그러면은 자기 시간도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세상이 많이 힘든 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보고 있자니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에서 사는 것도 뭐 본인이 뭐 일본 유학이나 다른 나라의 유학에 관심이 없다면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유학을 간다는 게 꽃길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시밭길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에요. 가시밭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가시밭길 끝에는 뭔가 남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학 가서 방탕하게 놀고 그러면 솔직히 답은 없잖아요. 솔직히 이제 유학을 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자기 미래에 대한 뭔가 비전을 찾고자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자 유학을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고 뭐 외국 가가지고 막 뭐 방탕하게 놀고 맨 그런 거만 하면 유학하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가라는 유학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유학은 일본이건 다른 나라건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미래 비전이 어떤 곳으로 가야지 세상을 살기 쉽게 살 수 있을지를 찾아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일본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선택지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뭐 미국으로 유학하고, 미국 유학 좋죠. 근데 많이 들어요. 비용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엄청 들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솔직히 많이 위험해요. 너무 보도를 많이 들어서 막 고등학교고 뭐 대학교고 뭐 총기 난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많이 위험해요. 근데 제가 보는 일본이란 나라는 좀 안전하거든요. 미국에서 12시간마다 60명씩 총기 사고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120명씩 죽어나간대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120명씩 총으로 죽어가는 나라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도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무섭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안전한 국가고, 게다가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솔직히 학비도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고요.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안전한 나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선택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내신 제도나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제도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중간 내지는 중간 이하의 학생들은 먼 나라 이야기예요, 솔직히. 그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나는 못 가는데, 그죠?
어차피 나는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보면은 포기한 애들은 거의 뭐 잡니다. 반수 이상이 교실에서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도 별로 안 해요 실은. 근데 사실 뭐 그런 아이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제 지금 워낙 많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들어가는 그런 또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간다고 해서 요즘처럼 취업하기 우리가 취업하기 힘들지는 않아요 실은 우리나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곳,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해주고 그만큼의 복지와 그만큼의 월급을 주는 곳에 그 다음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서 안 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는 취업할 곳 많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 뭐 취업할 곳은 많은데 이제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 뭐 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쪽이다 하면 네. 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다 시내에서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욕심만 버리면 아마 취업은 잘 될 건데, 네. 뭐 일본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외국으로 유학이라는 걸 갔을 때는 그래도 대도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학을 잘 안 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그러니까 47%가 대학을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47%가 대학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고 나머지 반수 이상은 대학을 가질 않아요. 그럼 나머지 인력들은 그럼 나중에 뭘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공부하고 관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몸으로 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난 요리를 하고 싶다. 뭐 등등.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실은. 그거 하나는 좋네요. 네. 그러니까 너 어디 대학 나왔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만처럼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지 그 사람의 학벌을 보거나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요즘 많이 이제 말도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인들은 결혼할 때 남자들의 이제 학벌도 보지만 이제 뭐 전셋집이라도 들어갈 그렇죠. 돈이 있는지 네. 돈을 모아놔야 돼요. 그러면 뭐 대학교 졸업해서 돈 모으려면 그 돈 모으려면은 30을 훌쩍 넘어야겠죠.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결혼 시기도 많이 늦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부모가 돈 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여자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고, 남자도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구조로 결혼을 해서 왠지 모르게 집이라는 거를 전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둘이 마음이 맞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면은 둘이 버는 건 당연하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기본이거든요. 뭐 그래 봤자 우리나라 또 1,000만 원도 안 듭니다. 처음 결혼해서. 결혼해서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둘이 그렇게 벌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나라처럼 허세도 있지 않아요. 우리 뭐 결혼해가지고 차 없으면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결혼하면은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애를 갖다가 나중에 뭐 어딜 데리고 다니고 할 때 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우리나라는 기본 이게 딱 집하고 차 무조건 기본이죠. 뭐 네. 없어도 월세 살아도 외제차 그렇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허세가 가득하거든요. 일본이란 나라 자체는 차는 제가 아시는 일본에 있는 일본어학원 원장님이죠. 거기는 이제 일본어 학교 원장님. 학생 수 400명 정도 데리고 있는 곳인데 그분도 차 안 타고 다녀요. 전철 타고 다니세요. 참 불편하게 왜 타고 다니냐. 이 편한 전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차가 없는 거는 전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나 그 다음에 그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물론 일본 애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튜닝 해갖고. 그 매스컴의 영향 아닐까요? 아니, 좀 빈 애들이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타고 다니면은 좀 머리가 좀 빈 애들. 왜냐면 미래나 뭐 그런 거 별 생각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애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꼭 굳이 차가 일본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사장님 하시는 분들도 몇 명 계시고 봤지만 차를 샀다가 필요가 없어서 처분했다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허세가 심합니다. 그리고 남이 갖고 있는 거를 똑같이 사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서 살아보면 괜찮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어요. 허세가 없습니다. 굳이 나 뭐 입고 다니고 나 뭐 차고 다니고 나 뭐 타고 다닌다. 굳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서는 조금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좀 편견도 깨고 그리고 유학을 가면 자기 혼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다 대학을 다니든 뭐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에 가면 일본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같은 학교에서 또 외국에서 온 학생들하고도 같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 배울 게 엄청 많다고 저는 봐요. 그게 꼭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배울 게 많다라는 게 저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야 될 이유는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라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만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애가 가고 싶다고 하면 키워볼 만해요. 일본 유학. 네. 가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거기에서 본인이 세상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거 유학생 특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이기 때문에 유학인들에게 특혜를 줘서 명문대에 이렇게 특혜 받아서 들어가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 대학까지 거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 애들은 힘들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 애들은. 그렇죠. 일본 학생들이 힘들게 일본 수능 거쳐서 시험 쳐서 가는 대학들이에요. 다만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딴 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유학생 특전 이재유라는 시험을 치고 그 시험 결과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영어 뭐 토플이나 토익 점수 이런 걸 가지고 조합해서 갈 수 있는 특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 레벨에 좀 좋은 레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일찌감치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영어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명문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다만 그거는 이제 시기가 좀 빨라져야겠죠. 그만큼의 일본어 능력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영어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날개를 단 거죠. 진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본인들이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관심이 있는지 어떤지는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부터 뭐 언어가 좋지라고는 제가 안 하겠는데 한문이 있으니까. 근데 중학교 올라갔을 때 조금 시간이 좀 그나마 조금 있을 때 일본에 관심 있거나 그럴 때 뭐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일본어 하나 한번 살짝 집어넣어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애가 일본어에 관심 있으면은 능력이 훅 올라갑니다. 그렇죠. 제2외국어를 어릴 때 조금씩 접한다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학은 여러분들 어학은 평생 갑니다. 몸에 달고 있는 능력이에요. 몸에 근데 수학도 몸에 달고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수학은
솔직히 4층 연산 잘하면은 생활하는 데는 그렇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제2외 국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부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딴 나라 언어를 하나를 네. 방송도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네. 거는 솔직히 굉장한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물론 영어도 물론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씩 아이들의 재능에 눈을 이렇게 띄게 해주게 하는 네. 그런 공부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영어도 좋고 음악도 좋고 미술도 좋고 뭐 태권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어학도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해보세요. 애가 눈을 뜨는 순간 하나 진짜 평생 가지고 올 수 있는 어학 능력 하나 구비하게 됩니다. 네. 아유,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꼭 가야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